과거 완료 시제는 과거 이전의 과거, 흔히 대과거라고 부르는 영어의 문법입니다. 그런데 한국어에는 과거 완료 시제가 없어요. 그냥 과거 시제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이 종종 갔었다, 먹었었다, 있었었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슬러시랑 음료수 코너가 무조건 있었었어요. 제가 침착맨 채널을 굉장히 즐겨보는데 이 동영상 제작하는 도중에 이걸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고자료로 좀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한국어에는 과거 완료 시제가 없는데 영어의 과거 완료 시제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이런 한국어 문법에 없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학원에서 다른 영어 선생님이 강의하시는 것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학생들에게 had eaten은 과거 완료 시제잖아. 그럼 먹었었다라고 해석해야지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남의 영어 수업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가 없어서 말은 못했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그냥 갔었다, 먹었었다, 있었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느냐? 안 됩니다. 왜 한국어에서 과거 완료 시제 표현을 쓰면 안 되는지 이번 동영상에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동사의 형태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하는데 동사는 원형, 현재형, 과거형, 미래형 등 시제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집니다. 동사 원형, 먹다의 현재형은 먹는다입니다. 나는 평소에 아침밥을 먹다라고 안 하죠? 아침밥을 먹는다라고 합니다. 과거형은 당연히 먹었다이고 미래형은 먹을 것이다 입니다. 그런데 미래형은 일단 제외하고 한국어에 과거 완료형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그렇다면 먹다의 과거 완료형은 먹었었다가 되겠네요. 동사 가다의 현재형은 뭘까요? 가는다가 아니라 간다죠. 나 학교에 간다. 과거형은 갔다. 과거 완료형은 갔었다가 될 것입니다. 하나만 더 해보죠. 동사 즐기다의 현재형은 즐긴다죠. 나는 인생을 즐긴다. 과거형은 즐겼다이고 과거 완료형은 즐겼었다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사 잘생기다의 현재형은 뭘까요? 즐기다의 현재형이 즐긴다니까 잘생긴다가 현재형이 되어야 할까요? 야, 네 남자친구 참 잘생긴다. 이러나요? 잘생겼다라고 합니다. 네 남자친구 참 잘생겼다. 이게 현재형이죠. 그렇다면 잘생기다의 과거형은 뭘까요? 잘생겼었다가 되죠. 제 옛날에 꽤 잘생겼는데 지금은 별로야. 이렇게 말 안 하죠. 옛날에는 잘생겼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잘생기다의 과거 완료형이 존재한다면 잘생겼었다가 가능해야 돼요. 근데 잘생겼었다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동사 가지다의 현재형은 무엇인가요? 그는 돈, 여자, 권력, 명예 모두 다 가진다라고 하나요? 가졌다라고 하죠. 가진다가 아니라 가졌다가 현재형이에요. 가지다의 과거형은 가졌었다입니다. 그는 옛날에 돈, 여자, 권력, 명예 다 가졌지만 지금은 모두 잃어버렸다. 그는 과거에 돈, 여자, 권력, 명예 다 가졌었지만 지금은 모두 잃어버렸다. 뭐가 더 자연스러운가요? 가졌었지만이 더 자연스럽죠? 그래서 만약 가지다의 과거 완료형이 존재한다면 가졌었다가 돼야 돼요. 그런데 가졌었다는 뭔가 대단히 이상하잖아요. 희한하게도 한국어의 몇몇 동사들은 과거형이 현재형을 대체합니다. 즐기다와 잘생기다처럼 비슷하게 생긴 동사라고 할지라도 과거형의 형태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혹시 이 설명을 듣기 전에 이 사실을 알고 계셨던 분 있나요?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한국인들 대다수가 한국어 문법을 잘 모릅니다. 한국어 문법에 무지하다 보니까 영어 문법을 아무 생각 없이 한국어 문법에 적용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영어에 과거 완료 시라는 게 있어? 그럼 그냥 한국어로 먹었었다라고 하면 되겠네. 그리고 이렇게 먹었었다, 갔었다와 같은 표현을 쓴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과거 완료 시제와 관련한 영어와 한국어의 표현상의 문제점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음의 예문을 한번 보시죠. 자, 이 예문은 직접 화법 문장입니다. 나중에 화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따옴표 사이의 문장 I have been to France는 저스틴이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말한 것을 그대로 옮긴 문장입니다. 이를 간접 화법으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직접 화법의 주어 I가 간접 화법에서 he로 바뀐 것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영어의 시제 변화와 한국어의 시제 변화에 주목하세요.
영어는 have been to France에서 had been to France로 변화하지만 한국어는 첫 번째 예문이든 두 번째 예문이든 변화 없이 모두 프랑스에 가본 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은 세 번째 예문처럼 화법 전환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 번째 문장은 일종의 타임 패러독스가 될 수 있습니다. 위 문장들의 내용은 저스틴이 말을 했던 과거 시점보다 더 이전에 프랑스에 갔다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완료 시제는 과거에 벌어진 사건이 현재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말했던 과거 시점 이후의 시간, 즉 미래에 프랑스에 가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직접 화법에서 전달하고자 했던 의미와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스틴은 프랑스에 가본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말하면 한국어로 정말 이상한 해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먹었었다, 갔었다와 같이 한국어에도 없는 과거 완료 표현을 억지로 만들어서 쓰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한국어에는 과거 완료 시제가 없기 때문에 어떤 시제를 써야 할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영어 원어민의 사고로 시간관념을 완전히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단순히 한국어로 뭐뭐 한 적 있다로 해석되니까 현재 완료 시를 쓰면 되겠구나. 한국어로 뭐뭐 했다로 해석되니까 과거 시를 쓰면 되겠구나. 이런 사고가 아니라 기준 과거 시점을 중심으로 그 이전의 과거냐, 동시에 벌어지는 사건이냐, 그 이후의 과거냐를 끊임없이 생각해서 시제를 결정하고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가 영어로 생각할 때 시간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영어의 시제를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과거 완료 시제를 쓰기 위한 첫 번째 규칙은 바로 기준 과거 시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 예문에서는 said, 말했다가 되겠죠. 그 기준 과거 시점보다 이전의 과거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발생한 사건들 사이에 선후관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과거 완료 시제를 쓰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완료 시제가 쉽지 않은 것이죠. 다음 동영상에서는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과거 완료 시제를 쓰는가, 그리고 과거 완료 시제를 한국어로 어떻게 이해하고 표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이 재밌거나 여러분들의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말고 추천 및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스트 잉글리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